직권의 변화. 자, 지각 변동인데, 자, 지각 변동의 가장 큰 건 뭐니? 여기에서는. 화, 화산? 지진? 지진, 화산, 또는 조산운동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각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뭐, 대륙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우선, 지진하고 화산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자. 네. 자, 첫 번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 요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진에서 첫 번째, 진원과 진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자, 번호를 좀 바꾸자. 이걸 그냥 큰 제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지진, 그 다음에 괄호 이렇게 해보자. 자, 진앙과 진앙에서, 자, 진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진원이 뭔지 알아? 그 시작된 지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자, 이거를 진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진앙은 뭐지? 진앙? 얘는 모르겠어요. 자, 진앙이라는 거는 진원의 수직한 지표면이에요.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가 지진이 발생한 진원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진원이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음, 네. 별거 아니야. 진원의 수직한 지표면이야. 근데 요게 100km 미만일 때,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천발 지진. 자, 이 천자가 무슨 천자냐면 얕을 천자, 얕다. 그래서 얕은 지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진원에서 진앙이 이렇게 깊어. 진원, 진앙의 거리가 100km 이상, 이거보다 더 깊을 때는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아주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부르지, 심해. 네. 이 심자가 깊을 심자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진원과 진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진파가 있는데, 자, 음, 지진파에는 피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종파라고 불러. 자, 종파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다 책에 없어요. 그치? 네. 기본을 병원이가 알고 있는지 또 모르는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다 설명하는 거야. 자, 네. 종파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은, 자, 파의 이동 방향과, 자, 그 다음에 진동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할 때 우리는 종파라고 불러. 그리고 얘는 속력이 빨라요. 그 다음에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해. 자, 그 다음에 이 피파라고 하는 것은 에스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피해가 작아요. 피해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폭이 작다라고도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간단하게 에스파. 에스파는 또 뭐냐? 횡파라고 불러요. 자, 파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리고 얘는 속력이 느려요. 피파보다. 그리고 고체만 통과해. 자, 이런 것이 에스파고, 그 다음에 얘는 피해가 커요. 진폭이 크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진파를 쭉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작은 진동이 있다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럴 때, 자, 여기가 P파가 도착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파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진을 할 때 진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규모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자, 세 번째, 진도와 규모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규모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규모는,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 외부로 방출된 에너지의 세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방출된 에너지의 양,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방출된 에너지가 얼마냐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진에 대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해요. 변하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일본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했는데 방출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말할 때, 야, 거기에서 에너지가 100이라는 지진이 발생했대. 라고 하겠지. 네. 근데 미국에서도 어때? 야, 거기 발생한 에너지는 100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규모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도는 지진의 피해 규모예요. 그러면 진원하고 가까워도 피해가 작을 수 있지. 네. 왜 그러냐면 이 지진의 피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면은 피해가 커 작아. 거리가 작아요. 피해가 작겠지. 그래서 진도가 작아진다죠. 네. 근데 자,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러면 건물이 안 무너지고 잘 견디겠지. 음. 그래서 이 진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요. 내진 설계라든지 건물의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해 변한단 말이야. 자, 거리가 멀어도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푹싹 다 주저앉았어. 그러면 피해가 큰 거지. 네. 그러면 피해가 크니까 이거는 진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도와 규모라고 하는 것까지만 살짝 배워보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을 한번 배워볼까요? 화산. 자,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그마가 분화하는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마그마가 분화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하에 있던 뜨겁게 가열되어 녹은 마그마가 지표로 방출되는 과정이라는 뜻이야. 이게 화산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화산에 일어나는 과정은 어떠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자, 마그마가 생성된 다음에 이 마그마가 상승을 해야 되겠지. 네. 상승해. 근데 상승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수증기 압력이야. 수증기 압력. 자, 암석이나 이런 것들 지구 내부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이 물이 끓을 때 넘치죠. 네. 그것처럼 수증기가 된 것들이 막 밀어 올려. 그러다가 이 마그마가 분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자, 화산 분출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자, 화산 분출물에는 첫 번째, 화산가스, 기체가 나오죠. 근데 네. 이 대부분은 뭘까?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뭐겠니? 어, 오, 메탄 어려워. 아닌데? 여기 뭐 때문에 올라온다 그랬어? 수증기? 그래, 수증기 때문에 음, 올라오잖아. 그래서 화산이 이렇게 터질 때 보면 있지? 여기에 잔뜩 구름 같은 거 막 생기는 거 봤어? 네. 이게 왜 생긴 거냐면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가 확 튀어나오면서 차가운 대기하고 만나면서 식어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증기야. 그리고 소량의 자, CO2 이산화탄소, SO2 이산화황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걸 화산가스라고 불러. 그 다음 두 번째, 화산 쇠설물. 자,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산이 터질 때 막 돌조각 같은 것들 막 재 같은 거 뿜어져 나오지. 네. 그래. 이 화산 쇠설물은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거든. 알갱이 크기에 따라. 그래서 화산탄, 화산자갈, 화산재, 화산진. 진이 먼지 진자예요. 쟤보다도 음, 훨씬 작은 알갱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용암이 나오죠. 용암. 자, 네. 이 용암은 고온의 마그마에서 자, 기체가 빠져나간 상태예요. 기체가 빠져나간 고온의 액체 상태야. 이 용암이 그래서 막 흐르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산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지각변동의 화산과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변동대와 그 다음에 안정한 순상지를 한번 배워보자. 변동대.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변동대와 순상지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음, 순상지는 뭐냐면, 자, 지각 변동이 없는 안정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우리는 순상지라고 불러요. 근데 순상지는 대부분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커다란 땅덩어리에 중앙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데 변동대라는 게 있어. 변동대. 자,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자, 지각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자, 얘네는 대륙의 주변부 또는 판의 경계라고 불러. 판의 경계하고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변동대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진대. 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부르고 화산대. 자, 화산대는 말 그대로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겠지? 네. 이런 것을 변동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잘 보자. 여기에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무조건 반드시 지진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는 곳은 화산이 일어날 수 있나? 화산이 활동이 꼭 없을 수 일어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네. 근데 화산은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야. 알겠지?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변동대 순상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판구조론 이거를 간단하게 배워보자.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은 뭐냐면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것을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각의 크고 작은 판이 약 10여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것들이 음, 이동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판구조론인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판. 자, 판은 있지.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까지만을 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네. 이 판은 두 가지 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대륙판이 있어요. 자, 대륙판은 밀도가 2.7 그래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워요.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어요. 자, 해양판은 밀도가 3.0g/세제곱센티미터야. 자, 근데 얘는 두께가 약 5km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경원아, 판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막 이동하다가 부딪혔어. 네. 누가 가라앉을까? 해양판이. 해양판이 가라앉지 밀도가 더 크잖아. 무겁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면 무조건 해양판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이 밑에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연약권. 자,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정도를 연약권이라고 하고 얘는 밀도는 자 얘네들보다 커요. 자 대륙판 해양판보다 커. 해양판보다 크다.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은 연약권 위에 올려져 있는 거와 같죠. 네. 그리고 이 연약권은 부분 용융이 된 액체 상태야. 용융 상태. 자, 여기에서 이 연약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대류 현상이 가능해요. 대류 현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연약권 때문이야. 그래서 자, 이 연약권은 또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느려진다.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지진파의 속도가 굉장히 감소하더라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 지진파의 속도가. 자, 이게 연약권이라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왼쪽에다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판을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대륙 지각은 두껍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얇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가 대륙 지각. 대륙판이란 얘기죠. 여기가 해양판. 그리고 여기가 멘틀인데 밑에가 자, 요 깊이가 이렇게 해서 100km 정도. 자, 100km가 되면 위에 것은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 근데 밑에는 판이 아니죠. 네. 그치? 네. 요 밑에는 판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렀잖아. 네. 자, 이 연약권에서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대류현상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형태로 대류현상. 이런 현상이 가능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네. 여기 봐봐. 이 연약권 위에 올려져 있는 얘가 이렇게 갈라지겠다. 그러면 밑에서 양쪽으로 당기니까. 그치? 네.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선 판 구조론이야. 그러면 자, 왼쪽 그림을 이제 지워버리고 판의 경계 세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 판의 경계. 자, 판의 경계는 모든 고등학교 책에서는 있지.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수렴 경계 또는 수렴형, 그 다음에 발산 경계 또는 발산형, 그 다음에 보존 경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외우라고 나오거든. 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해령, 그 다음에 해구. 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불러요.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요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들이 다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해령. 해령은 자, 얘는 생성경계라고 불러요. 생성경계. 그리고 여기를 발산경계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이 해령은 뭐라고 또 부르자면 지열이 크다. 지열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V자의 열곡이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암석 나이 젊다. 그 다음 퇴적물 두께 얇다. 그 다음에 열점이 뭐냐면 마그마예요. 마그마. 마그마가 모여있는 곳을 열점이라고 해. 근데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그러면 해령에서는 화산활동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발지진이 일어나. 자, 아까 선생님이 천발지진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네. 깊이가 얼마보다 낮을 때? 얕을 때? 100km. 100km보다 얕을 때 그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구를 설명할 거야. 해구. 해구는 소멸경계, 그 다음에 수렴경계, 지열이 작다. 그 다음 암석나이 많다. 그 다음에 바다의 퇴적물 두께 두껍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베니오프 지진대가 발생을 하고 호상열도 화산섬이에요. 발달. 자, 호상열도 화산섬이라 그랬잖아. 화산섬. 그치? 네. 그러면 해구에서는 화산활동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화산섬이 화산활동 때문에 생긴 섬이니까. 그 다음에 네. 해구에서는 천발지진, 그 다음에 신발지진도 일어나는 위치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보존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판이 죽거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경계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환단층에선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자, 이 세 가지 경계를 배우면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걸 지우고. 자,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봐. 네. 이제 해령과 해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보자. 자, 이게 대륙지각,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요런 형태 골짜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바닷물이야. 자, 그랬을 때 요게 여기 봐봐. 요게
여기까지를 판이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판. 그럼 요 밑에는 판이야, 아니야? 판이 아니에요. 판이 아니죠. 연약근이라 그랬잖아. 네.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자, 판 아래 요 밑에서 자, 가열이 돼, 가열. 자, 열어는 방사성 원소의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원소의 붕괴열.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가열이 돼. 그러면 이 가열된 게 잘 봐봐, 이렇게. 가열되면 어떻게 되겠니? 위로 올라가려 그래요.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가 해령인데, 네. 자, 여기 밑에는 판이 아니라 그랬지, 밑에. 이건 판이 아니지. 네. 근데 올라오면서 판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럼 봐봐. 생성되잖아, 판이. 음, 그래서 판이 생성된다. 그래서 생성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놈은 어떻게 되겠니?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진단 넘어가. 말이야. 네. 흩어진다라는 말이 발산이야. 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지열이 뭐야, 지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지. 네. 여기 봐, 열을 가지고 있잖아. 가열되고 있으니까. 열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열이 됐다 많이 방출되겠지. 네. 그래서 지열이 크다. 근데 요 위에 보면 봐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위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쫙 찢어지니까 어떠니? V자의 계곡이 생기지. 네. 근데 그 V자의 계곡에는 열이 많이 나오는 계곡이지. 네. 그래서 V자의 열곡이라고 알아두면 돼. 음, 자, 요런 말은 모두 해령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판이 아니지, 지금. 네. 근데 요놈이 이제 판이 만들어졌잖아, 이제. 네.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많겠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적겠어? 젊어요. 그래, 그래서 암석 나이가 젊잖아. 음,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는 있지? 바닷물에 떠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거든. 네. 자, 물에 진흙 같은 것도 떠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그랬을 때 이제 막 태어난 암석 위에 막 쌓일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퇴적물 두께도 얇다 이런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어디서 생기는지 봐봐. 이렇게 자, 판이 쭉 올라오면서 요 부분에 마그마가 계속 요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겨. 자, 이거를 열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점에서만 마그마가 생겨. 그러면 이 열점에 의해 여기 봐봐.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네. 요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게 화산섬이야. 자,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지진은 어디서 나니? 판이 갈라질 때 여기에서 생기겠지. 네. 막 여기서부터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올라오나? 아니요. 아니잖아. 위에 거의 위에 올라서 쫙 갈라질 때 지진이 발생해. 그러니까 지진의 깊이는 얕겠지. 네. 그래서 천발 지진, 얕은 지진. 됐니? 네. 자, 그래서 해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해구가 여기야, 여기 개. 자, 그 골짜기. 여기가 해구예요.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올라온 게 잘 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쑥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요거는 판이었는데 여기는 판이 아니잖아, 바로. 네. 그러면 판이 없어지지. 네.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소멸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음, 판이 없어지는 경계. 그리고 자, 판이 모이지 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네. 내가 벽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손 짚은 자리가 모이는 지점이잖아. 벽하고 내 손이 만나서. 네. 그걸 수렴한다, 모인다라고 불러요. 음,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을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지. 네. 그러면 식지. 네.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열이 작지. 자, 그러고 자, 이제 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하는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이동한단 말이야. 1년에 1cm, 2cm 이 정도 이동하니까 뭐 수십 킬로 이동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 네.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도 많아지겠지. 그동안 퇴적물이 쌓이니까 두껍겠지. 네. 그래서 퇴적물도 되게 두꺼워. 그리고 어디가 베니오프 지진대냐면 요거 여기.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대륙 지각이 있는 곳에 해양 지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마찰이 막 일어나겠지. 네. 그래, 마찰이 일어나면 여기서 지진이 나는 거야. 그걸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불러. 대략 약 45도 정도의 경사. 자,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만났지. 네. 거봐, 해양 지각이 스며들잖아. 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그랬죠? 네. 그래서 파고들면서 마찰 때문에 지진대가 만들어져요. 여기를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잘 봐.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떤 점에서는 마그마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니? 마, 마그마가 마그마가 생길 수 있잖아. 네. 왜냐면 손바닥을 비벼봐. 손바닥을 비벼도 열나지. 네. 근데 여기서 가열된 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막 마찰이 일어나니까 마그마가 생길 수 있지? 네. 이 마그마가 여기서 화산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화산섬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지? 네. 이 화산섬들이 호 모양 같다 그래서 호 모양, 호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호 모양. 음, 자, 그런 섬들이 생기는 게 화산섬, 호상열도라 불러. 자, 우리나라 남해 쪽 보자. 이렇게 우리나라 남해 쪽이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니? 밑에서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네. 이렇게 호 모양이잖아. 그래서 일본을 일본 열도라고 부르죠. 네. 그래, 화산에 의해 만들어진 섬들이에요. 그게 호상열도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 잘 봐봐.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에서는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얕지. 네. 근데 대륙으로 들어가면 이 깊이가 어때? 깊어요. 그래, 이거는 천발이지만 여기는 신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곳을 해구라고 부른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다 지우고 그림 지우고 이제 변환단층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자. 변환단층은 자, 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옆으로 아까 그린 그림을 바다를 옆으로 케이크 썰듯이 쓸 거예요. 잘 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요게 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바닷물은 요게 바닷물인 거야.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네. 약간 입체적으로 옆으로 틀어서 그린 거죠?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요 위치가 해구잖아.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여기가 전부 해구죠? 네. 근데 전 세계 바다의 해령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해령이 이렇게 전체가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해령이. 여기에서는 해령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해령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따져갖고 있지. 자, 요게 해령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거 봐봐.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지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져야지. 네.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 사이 봐봐. 요 사이. 자, 요 사이에서는 위에 쪽은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는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 봐봐 여기. 요 자리는 왼쪽 오른쪽 서로 비껴나가지. 네. 서로 스치고 지난다. 그래서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 음, 그거를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 보존 경계야. 그래서. 그리고 판이 스치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진원의 깊이는 100km 정도겠지. 네. 그래서 천발지진. 그 다음에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 이게 변환단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판의 경계까지 다 배운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판들은 어떤 판이 있는지 판의 경계를 한번 쭉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되지요? 네. 자, 지우고. 자, 전 세계 이제 해구, 해령 잘 봐. 안류산 해구. 여기 봐. 해구라는 이름이 들어갔지? 네. 그러면 이건 무슨 경계야? 수령 경계지요? 네. 근데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고요. 여기를 섭입형이라고 불러. 섭입. 즉 무슨 얘기냐면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만나면 해양판이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그랬지? 네. 그걸 섭입이라고 불러. 그리고 해구라고 썼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천발지진, 신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 다 일어나겠다. 그치? 네. 그리고 또 일본 해구. 자, 일본 해구도 태평양판인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여기도 수렴 경계. 근데 여기도 섭입형. 섭입형. 그러면 해구라고 하는 걸로 외우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어떤 일이 발생해? 천발지진, 신발지진, 그 다음 화산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칠레 해구. 가장 긴 나라죠. 칠레, 남아메리카 쪽에. 자, 네. 여기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여기도 섭입형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들도 일어나는 일은 천발지진, 그 다음에 신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 이게 다 일어나. 자, 근데 칠레구에 바로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 같이 있어. 음, 칠레구 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이 안데스 산맥은 똑같이 쓰면 되겠네.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이고 그리고 여기도 섭입형이고 그리고 여기는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요. 습곡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이.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 다 일어나네. 근데 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네. 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곳, 부딪히는 곳. 근데 여기는 섭입형이라고 안 불러. 이건 충돌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습곡산맥인데 자 여기에 잘 봐봐 경원아.
해양 네.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면 해양 지각이 아래로 들어간다 그랬지. 네. 근데 얘는 대륙과 대륙이 만났어. 둘 네. 다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 신발 지진도 일어나는데 화산은 없어요. 여기 화산은 없어. 이거 꼭 알아야 돼.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거의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나. 지진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야. 자, 이거는 또 특징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령 경계이면서 여기도 섭입형이에요. 수렴 경계 섭입형은 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 근데 얘네는 어떤 판하고 어떤 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판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는 자, 유라시아판. 이건 대륙판이고요. 요거는 필리핀판. 이건 해양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태평양판. 이것도 해양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 주로 요런 위에 올려져 있는 판에서 지진이 나는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음. 거기 봐봐. 해양과 해양이 경계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뭐가 있냐면은 자,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 해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리고 동태평양 중앙해령. 자, 여기도 해령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갔지? 네. 그러면 이건 발산경계야. 발산경계. 자, 발산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요즘에 난리죠. 어디가 난리냐면 아이슬란드가 있어. 여기에 화산 활동 엄청 일어나. 뉴스에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슬란드에 열곡대. 아까 열곡이라는 말은 V자의 열곡. 해령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네. 동아프리카에 자, 열곡대라는 말이 나와. 열곡대. 근데 이 열곡대는 육지로 드러난 이렇게 생각해봐. 해령이 육지로 드러난 곳. 음. 해령은 바닷속에 있을 때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네. 만약에 육지로 드러났다. 발산경계다. 그러면은 이거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발산경계.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천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요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아주 북아메리카 서쪽, 서쪽에 엄청나게 긴 단층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 경계예요. 보존 경계이고 여기에서는 자, 천발 지진만 일어나. 화산 활동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다 지형을 보면, 자, 잘 봐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해구가 있고, 여기에 해령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해구가, 여기에 해령이고, 여기가 해구가 있고, 여기도 해구가 있어, 양쪽으로. 그래서 해령에서 이렇게 순환하면은 양쪽에 해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있는 게 태평양 바다야. 자, 그래서 태평양은 바다 한가운데 해령이 있고 해령에서 육지 쪽으로 가면 해구가 양쪽에 존재해요. 근데 대서양은 어떠냐면 있지? 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해령이 있는데 양쪽에는 해구가 없어. 여기도 해구가 없어. 그냥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해령만 있어. 이게 대서양의 바다는 이런 특징이에요. 음, 자, 이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판의 경계까지 설명이 다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책으로 설명했던 것들 쭉 한번 볼까요? 네, 자, 153페이지에 판의 구조 암석권, 그 다음에 연약권 나와 있지? 네, 그리고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뭐니? 멘틀의 대류지요. 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한다 그랬지. 자,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한 장 또 넘겨볼까요? 네, 그러면 155쪽에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서 판 경계 종류와 지형 나와 있니? 네, 거기 보면은 2번에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판 생성이 되고 거기에는 천발 지진 활발하고 판이 멀어지면서 천발 지진 화산 활동 활발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 다음에 156쪽에 넘겨봐. 보존형 경계 있죠? 네, 보존형 경계 왼쪽 그림에서도 보면은 산안드레아스 단층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라고 나와 있고 얘네는 천발 지진만 나온다. 맞죠? 네, 그 밑에 수렴형 경계 또 나와 있지. 네, 근데 수렴형 경계에 그 맨 아래 보면은 자 스콕산맥, 호상열도, 해구 하면서 자 세 번째 그림 나오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는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됐니?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돼. 네, 그 다음에 160쪽 한번 펴볼까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지도 하나에 A, B, C, D, E, F, G, H 막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야 지도 보지도 않고 여기에 설명이 다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줄 테니까 봐. 자 거기에서 요게 2야. 안료산 해구 2. 그 다음에 일본 해구 B. 그 다음에 C가 마리아나 해구 C. 그 다음에 D가 해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A. 그 다음에 I가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J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또 H하고 K 여기 봐. 아이슬란드 열곡대 K. 그 다음에 아프리카판에 L이라고 써 있는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칠레 해구가 F.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도 F 이렇게 표현돼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거기에서는 G. 맞니? 네, 그래. H는 고정 경계로 H가 그냥 나온 거야.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아니고. 거기 설명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설명한 대로 자 관련된 판이라고 써 있는 거 있고 막
거기 보면은 천발, 중발, 신발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 네. 네. 그거 설명한 거야.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병원아,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괜찮아요.